배당주는 은퇴자들이 패시브 수입으로 사는 주식이라 지루합니다. 주로 부동산, 통신, 금융, 담배, 석유 미드스트림 회사들이 사업 특성상 높은 배당을 유지합니다. 특정 섹터는 아니지만 3M 같은 주식도 배당이 높고 화이자나 에브비 같은 제약회사도 최근 주가가 하락하면서 배당이 5%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 시장에서 가장 화제거리인 논쟁 중 하나가 대표적인 배당주인 AT&T와 버라이즌 같은 통신사 주식입니다. 둘 다 역대급 저점을 찍었는데 T 같은 경우는 29년 전 주가랑 같아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더 처참합니다. VG도 10년 전 가격보다 더 낮습니다. 물론 배당을 포함하면 주가 그래프보다는 29년간의 리턴이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거의 10년 전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나스닥이 워낙 잘 나갔기 때문에 더 비교가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점은 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 부담과 경기 침체 예상으로 인한 수요 걱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삼성 등 핸드폰 업체들의 실적 부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농담으로 T를 국가에 비유하면 아마도 부채 순위가 46등 정도 될 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대부분 배당주의 주가가 급락할 때는 보통 배당이 커트될 거라는 위기가 작용하는데 7%대 중반인 두 회사의 배당은 커트될 위험이 적어 보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성장성과 경쟁입니다. 과거에 T가 거의 독점하던 시장에서 현재는 너무 많은 경쟁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진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성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후 캐나다를 보면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유입되고 대형 회사도 몇 개뿐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매년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캐나다 업체들의 멀티플이 VG에 비해 거의 5배가 높습니다. 사실 그런 고평가로 미국에도 상장된 캐나다 업체 텔러스 주식이 1년 동안 17% 정도 하락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집 전화 라인의 정비 리스크가 없는 VG가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부채는 낮은 이자로 잘 묶여있고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핸드폰과 인터넷을 먼저 줄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망설이는 이유는 앞에서 말한 성장성 정체에 있습니다. 배당률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리스크 없는 채권 시장에서도 5%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치명적입니다. 많이 비교되는 배당주들을 예로 보면 말보로로 유명한 담배 주식 계모는 성장성이 없는 건 비슷하지만 배당이 8.27%로 조금 더 높고 안정적입니다. ET 같은 미드스트림 주식 역시 배당이 9.53%로 훨씬 높고 확장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부동산 주식은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비슷한 이유로 통신사들처럼 현재 매를 맞는 중이지만 차후 기대감이 더 큰 편입니다. 아무튼 둘 다 역대급 저점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고 그만큼 배당률도 올라가는 중이라 어디가 바닥일지 궁금해지는 주식들입니다. 미드스트림 배당 주식, 간혹 석유 업스트림이나 종합회사를 장기적인 배당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유가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심하고 간단한 예로 캐나다의 대표적인 퇴직자 주식이던 SU가 코로나 때 배당을 전부 커트하면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미드스트림은 장기 계약 위주고 제품 가격 변동보다는 물량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배당을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키스톤 XL 송유관 프로젝트 중단 사태처럼 환경적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더 이상 북미에서는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석유 사업이 시들해진다고 해도 천연가스와 LNG 사업은 번창할 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ET나 EPD처럼 미국 미드스트림은 MLP 형태의 회사들이 많고 미국 투자자가 아니라면 배당의 세금이 거의 33%나 나가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MLP를 제외하면 대형 회사 중에 KMI, AM, OKE 등의 미국 회사나 미국에 상장된 캐나다 회사 EMB, TRP, PPL 등입니다. 사업 특성상 부채가 많고 그로 인해 금리 인상 시기에 부담이 매우 큰 편입니다. 실제 북미 최대 업체인 EMB 경우 배당을 부채로 내야 하는 상황이고 최근 원주민이 소송한 법정 싸움에서 패소하면서 라인5 송유관의 일부를 폐쇄하여야 하는 등 나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TMX 확장 공사가 끝나면 캐나다 헤비 오일 물량이 분산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미 주가가 영향을 받았고 최대 업체인 만큼 7% 초반의 배당이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배당 확장성은 큰 기대가 없습니다. 최근에 많이 오른 AM은 굉장히 솔리드한 회사지만 현재 부채에 집중하느라 내년까지 배당 상승은 힘들어 보입니다. OKE는 현재 진행 중인 마젤란과의 대형 합병이 어떻게 마무리될지가 관건입니다. 천연가스를 석유보다 장기적으로 더 좋게 보기 때문에 캐나다, 미국, 멕시코에 걸쳐 사업의 75%가 천연가스인 TRP 주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배당은 EMB와 비슷한 7% 초반입니다. 특히 이 회사는 원자력 발전소 같은 전력 사업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아직 사업이 개시하지는 않았지만 LNG 캐나다 사업의 핵심인 코스털링크 송유관의 주인이라는 점입니다. 거기에 안 그래도 용량이 부족한 캐나다 서부 천연가스 송유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생산자들은 속이 터지겠지만 미드스트림 업체는 사업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TRP는 그림의 녹색으로 보이는 기존 키스톤 석유관의 소유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리퀴즈와 천연가스의 핵심 라인을 가지고 있고 캐나다와 미국의 LNG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성장성이 좋아 보입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앞서 말했듯이 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 부담입니다. 특히 LNG 캐나다 사업처럼 송유관은 완공은 했으나 사업 시작을 기다리는 프로젝트가 몇 개 있습니다. 투자비는 이미 많이 썼지만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텀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일부 사업을 매각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주가는 압박을 받을 겁니다. 현재 $5빌리언 정도 부채를 줄이기 위해 협상이 진행 중이며 판매 대상은 키스톤 송유관에서 브루스 원자력 발전소까지 제한을 두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EMB처럼 법정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송유관 사용 관련은 아니라 다행이지만 2016년에 콜롬비아 송유관 인수 관련 소송입니다. 또 키스톤 XL 송유관 취소에 관해서도 소송 중입니다. 마지막이 가장 큰 문제인데 캐나다 정부에서 카본 텍스 같은 텍스를 앞으로 올릴 가능성이 크고 탈탄소화 정책이 TRP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7월 27일에 있을 2분기 실적 발표를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